자, 오늘은 아프리카 TV를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도 가져왔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작년 11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마이너스 56% 빠졌어요. 전 처음에 얘를 관심 갖기 시작했던 게 넷플릭스가 지금 고점 대비 70 몇 프로가 빠졌습니다. 작년 11월 19일 기준으로 한 700불 하던 게 지금 73% 빠져가지고 185원 돼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나름대로 미국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기업이고 이 콘텐츠 쪽에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왜 빠지는지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넷플릭스가 만약에 망한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 좋을까? 아프리카 아니야?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림도 없이 같이 떨어졌어요. 같은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넷플릭스가 떨어지는데 얜 떨어질까를 보기에 앞서서 왜 넷플릭스가 떨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넷플릭스가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실 얘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글,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이런 기업들을 보면 한 가지 사업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하나의 어떤 사업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벌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건 정해져 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독 시스템 하나로 사실 먹고 사는 겁니다. 본인들이 자체 제작하는 컨텐츠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컨텐츠들을 보기 위해서는 너네는 한 달마다 얼마를 내라. 18,000원 내라. 19,000원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기업과 이렇게 하나에만 몰두하는 기업들, 어떤 기업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건 결과론 쪽이라고 봐요. 만약에 넷플릭스가 정말 쭉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한 우물만 팠다, 멋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너네는 왜 진작에 사업 다각화를 안 했냐 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지금 시장의 시각이에요. 한 우물만 지조 있게 팠는데 결국에 이게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공포감을 가져왔고 실제로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가 한 요쯤 됐을 때 400불 때부터 계속 사시는 분들을 전 좀 목격을 했어요. 저랑 실제로 면대면을 친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스터디 관련되어 있는 톡방에서 몇 번 봤습니다.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변수가 없어요. 저는 얘네는 컨텐츠 기업이기 때문에 원자재 노출에도 리스크가 없고요. 뭐 그렇게 경기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세게 와도 넷플릭스 자체는 크게 무리가 될 게 없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얘네가 요번에 구독자 수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실적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쭉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결국엔 매출이었어요. 꾸준한 구독자 유입,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게 넷플릭스의 유일한 성장 가능성이었습니다. 뭐 얘네가 갑자기 전기차를 뭐 세상에 없던 전기차를 내놓을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수요할 수 있는 컨텐츠를 내는 게 이 기업의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넷플릭스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요번에 러시아 전쟁이 발생을 했고 러시아 고객들이 많이 나갔다. 그래서 요번에 실적의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 전 이게 가장 좀 악재지 않나. 이러한 설명들이 너무 구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전체 넷플릭스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절반 이상이면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국가들 중에 하나일 뿐인데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칩을 만들거나 반도체를 만들거나 테슬라처럼 전기차를 만들거나 이런 기업들이 이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부담으로 인해 실적이 악화가 되었다. 급하게 이거를 가격을 상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실적 악화가 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죠. 원자재가 건드려주는 거니까. 넷플릭스는 그냥 본인들이 지금 컨텐츠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데 러시아 탓을 한 겁니다. 저는 거기부터 넷플릭스 매수 고민을 좀 접었어요. 여튼 그러다 보니까 얘랑 같이 떨어진 게 지금 아프리카 TV였어요. 국내의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넷플릭스랑 좀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고 아프리카 TV랑 좀 비슷한 기업들이 저는 제 눈엔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아프리카 TV가 정말 넷플릭스처럼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지속 가능성의 우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TV가 위치해 있는 곳이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온다면
넷플릭스 차트 기준으로 보면 요쯤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반등을 내서 지지받아주고 올려줄지 아닐지가 걸려 있는데, 넷플릭스와 아프리카 TV는 좀 닮아 있으면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TV의 매력이 뭘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유난히 분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TV를 잘 안 봐요. 그리고 드라마, 영화도 정말 명작 아니면 안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걸 보면 넷플릭스 안 하고 있지, TV 잘 안 보지, 유튜브 프리미엄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 얼마나 괜찮은지, 거기서 별풍을 정말 많이 쏘는지, 그게 회사의 수익성과 직결이 되는지, 이게 저는 사실 확신이 안 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 TV를 보진 않지만 아프리카 TV 중에서 재밌는 것들이 유튜브에 편집되어서 올라와요.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터졌던 사건들이 유튜브에서 그 레카 유튜브라 해가지고 남이 좀 잘못한 거를 지적하면서 그런 컨텐츠들을 만든 유튜버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쯤에 하나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프리카 유튜버에서. 그때가 아프리카가 제일 돈을 많이 벌 때였어요. 그냥 연예인들도 아닌데 일반인인데 좀 잘생기고 예쁘고 입담 좋은 사람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지하철에서 이제 집을 가거나 어디 나갈 때 보면 핸드폰으로 아프리카 TV 보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코인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코인을 하나를 약간 홍보를 해가지고 그 코인 띄어먹고 차익 실현하고 튀는 거를 걸렸어요. 그 사건 터지고 나름 메이저였던 그런 BJ들이 나락을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버려요. 지금 다시 복귀한 사람들도 있는데 예전처럼 방송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결국에 뭐 곧 있으면 스타리그도 열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열리긴 하는데, 그거는 약간 이벤트성으로 돈을 버는 시기인 거고요. 회사가 기본적으로 벌 수 있는 그 돈 자체가 커지기 위해서는 팬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큰 방송국처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BJ들이 재밌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고 재밌는 방송들을 해서 많은 고객들을 끌어와야지 그만큼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그 트래픽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더 많은 돈 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덕질한다라고 하죠.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BJ가 있으면 별풍선도 쏘고, 이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게, 제가 직접 아프리카 TV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편집된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를 보다 보면 요즘엔 아프리카 TV가 잘 안 보입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틱톡을 이용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짧은 영상들, 1분 안에 볼 수 있는 영상들로 거기다 광고 삽입해가지고 승부 보는 BJ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단 이러한 우려감들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게 현재 상태예요. 지금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가 필요하고요. 아프리카 TV도 그런 안정화 단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일단 아프리카 TV가 이번이 정말 큰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충분히 여기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물론 지금 업계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아프리카 TV도 지금 실적은 괜찮은데 기대치보다 좀 덜한 거거든요. 요번에 보면 매출 750억 원에다 영업이익이 230억 원이에요. 미친 마진율입니다. 돈을 정말 잘 버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회사의 시총 대비해서 본다면 생각보다 좀 적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첨보나 다른 몇 가지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그 전체적인 양 자체가 조금 적다. 규모를 키워야 된다. 그게 아프리카 TV의 케이스입니다. 이미 그들이 벌 수 있는 그런 뽑아내는 능력은 우수하나 뽑아내는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지금 시총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건 팁인데요.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매출 규모가 시총 대비해서 딱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뭐 10배 이상 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언젠가는 실적 압박감이 옵니다. 너는 이렇게 퍼센티지만 높으면 뭐해? 돈을 많이 남겨야지. 여기서 예를 들어 시총이 1조인데 매출이 100억 나와요. 아니 뭐 1000억 나와요. 20, 30%면 200,
억 정도 남는 거잖아요. 이거 비교해보면 굉장히 시총 대비해서 돈을 잘 버는 편은 아닌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 TV랑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저는 넷플릭스처럼 가기 싫다면 아프리카 TV는 이 광고 매출에 의존하는 사업을 벌일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또 조금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번 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업계 내에서나 지금 언론사에서는 내보내는 게 그렇게 좋게 내보내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려감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만약에 넷플릭스가 지금 이렇게 꼬꾸라진 상태가 아니었다면 아프리카 TV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을 겁니다. 일단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의 간단한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TV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가 바닥이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한 단계 더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아래까지 열어두고 매집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아직 지지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얘가 유지하던 지지선은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었고요.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3번 깼어요. 그래서 새우 지지선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중으로 얘가 밑으로 좀 긁어준다면 요거는 저는 한번 잡아볼 만하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차트 상에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저는 요 정도 봅니다. 제가 에코프로비엠 봤던 거랑 좀 비슷한 차트예요. 저는 9만원대, 그러니까 8만 5천원에서 한 9만원대 될 거예요, 여기가. 한 7천원쯤 되네요. 전 여기까지 한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갈지는 아직 몰라요. 얘가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거래량 좀 줄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긁었다 올라갔다 반복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것도 올리는 게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살까요? 아니면 또뭐 바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전략을 여기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전 제가 그냥 혼자 매매를 할 거고요. 일단 여기 정도의 지지선이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 깨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 깨면 쭉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받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만 지켜준다면 아프리카 TV는 가망이 있습니다. 여기 깰 만한 이슈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 깰 만한 이슈가 그렇게 큰 건 없을 거예요. 여튼 아프리카 TV는 8만 후반대까지는 열어두고 이렇게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